자, 공동구 갑니다. 도로 밑에 공동구가 있다. 자, 도로 밑에 이렇게 맨홀 뚫고 있는데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배관이 많이 묻혀 있어요. 공동구. 자, 이거 옛날에 우리 도시를 생각해봐요. 길가에 전봇대, 전선줄, 전화선줄 막 걸려 있었죠. 그러면 만약에 도로 밑에 수도관 묻어놓고 만약에 문제 생기면 도로 다 파헤치죠, 그죠? 근데 요즘 자동차 많아졌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도시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로 밑에다가 공동구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속에 전술로, 수도관, 상가수도관, 통신선로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 묻는 공간을 뭐라고 한다? 공동구. 공동구라거든요. 그럼 공동구는 누가 설치하고 관리하냐? 이 도로 설치 관리자가 시장군수입니다. 그럼 공동구 설치 관리도 누가? 시장군수. 그게 맞겠죠, 그죠? 시장군수가 설치하고 관리하거든요. 그럼 공동구의 정의가 뭐죠? 전기, 수도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 개선, 도로 구조 보존, 도로 안 뜯어져. 이거 열고 안에 들어가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교통, 소통, 원활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또는 공간, 이걸 공동구로 한다. 이거는 뭐 외울 거 없어요. 그냥 그걸 한번 읽고 지나가면 돼요. 공동구는 역시 기반시설이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관리계획 결정해서 설치한다. 관리계획 3번이죠. 자, 특히 공동구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계획 했어야 됩니다. 아까 왜 도로, 수도, 공동구, 학교, 공원 반드시 관리계획 했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 공동구는 기반시설 중에도 뭐다? 유통공급시설. 맞죠? 유통공급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공동구는 원칙적으로 누가 설치 관리한다? 시장군수가 설치 관리한다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구미시에서 공동구 하면은 구미시장이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구미시라 하더라도 어떤 동네에 개발 사업하는 곳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특별히 개발 사업하는 곳에는 그 개발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관리한다. 그냥 일반적으로 공동구는 시장군수가 하는데 개발 사업하는 곳에서는 누가? 그 개발 사업 시행자가 설치 관리한다 이겁니다. 자, 이게 옆으로 조금 갔네요. 자, 그럼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해야 하는지 여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다음의 지역에서 어떤 지역? 도시개발구역, 신도시 건설하는 곳, 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하는 동네,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 신도시. 저 도청이전 신도시, 저 예천에 가면 도청 이전에 있는 곳 있잖아요, 그죠? 이런 지역에서 그럼 이 지역을 묻는데 다음 중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해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 해서 요거 아닌 거 골라내는 문제. 그럼 어떻게 외울까요? 첫째 따서 도정경, 태공도 이렇게 외우자. 이 긴 이름의 구역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러니까 도정경, 태공도 지역에서 얼마?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 그때는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한다. 그러면 200만 제곱미터 인 하면은 시행자 설치 대상? 아니죠. 200만 초과해야 되죠. 그래서 밑에다 200만 제곱미터 인 하면 X 이렇게 해주세요. 200만 제곱미터 일 때는 시행자가 할 필요 없고 그때는 시장 군수 가는 거죠. 200만을 초과할 때. 초과는 200만이 포함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실 거는 대상 지역이 도정경 태공도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 규모가 200만 초과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지역을 물을 때는 옆에 갈로 있어 단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지역임 이렇게 섞어서 문제를 내요. 시행자라는 게 수자공사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시행자가 여러 가지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자로 지정했는 자, 그 자거든요. 어쨌든 그 개발사업 시행자, 그 사업을 하는 자예요. 자, 그럼 공동구 설치비는 누가 부담한다? 일단 시행자가 부담해요. 그러면서 공동구 설치하면 그 안에 들어올 기관이 있죠. 전기면 한국전력공사에서, 가스면 가스공사에서 이런 데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은 설치할 때 당시는 아직까지는 들어온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저명자가 아니고 저명 예정자죠. 그죠? 저명 예정자하고 시행자가 공동 부담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동구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럼 법에
이런 시설은 공동구에 수용해야 한다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럼 조명 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하라고 정해져 있는 시설은 반드시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죠? 공동구 수용하라고 정해놓은 시설은 공동구 수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따로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위반하면 2년 2천만 원. 자, 공동구에 설치됐는데도 공동구 수용 안 하고 별도로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된다. 위반하면 2년 2천만 원 징역벌금입니다. 자, 근데 수용 시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다음의 시설은 반드시 수용해야 됩니다. 다음의 시설은 수용할 수 있다. 그럼 다음의 시설은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시험 낼 때요. 위에 있는 건 4개 하고 밑에 하나를 섞어 놓고 다음 중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그래서 이거 고르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배울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수용해야 하는 시설을 의무 수용,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임의 수용. 그럼 둘 중에 한쪽만 외우자. 어느 쪽이 쉬워요? 임의 수용은 2개밖에 없죠. 그래서 임의 수용 2개를 외우자. 그럼 나머지는 전부 의무 수용,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인데 수용할 수 있다는데, 그럼 이것도 더 줄여가지고 가하관. 가하관은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가스관, 하수도관, 그죠? 가하관은 수용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수용해야 한다. 이거 묻는 문제가 시험 3번 나왔어요. 다음 중 수용해야 하는 시설 아닌 것은 하면 가하관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죠, 그죠? 근데 수용할 수 있다는 시설은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 낼 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음 중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해도 가하관이고, 다음 중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것은 해도 가하관이다. 어쨌든 정답은 가하관입니다. 그죠? 이것만 확실히 알아두시면 이후의 거는 안 해요. 전혀 읽어보도 안 하고도 다 고를 수 있다. 그죠? 요 시험에 3번 나왔어요. 그리고요, 보세요. 28회까지 나왔으니까 책은 한참 안 나왔죠, 그죠? 좀 나올 때도 됐다, 이거. 응? 연속으로 나오다가 한 번도 안 나온 지 한 10년가량 됐으니까 또 나올 때가 됐다, 이겁니다. 예. 자, 어떤 곳에 공동구가 설치가 됐습니다. 공동구 설치 공사가 끝났어요. 설치가 완료가 됐어요.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했잖아요. 그럼 시행자는 조명 예정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공동구 다 설치 끝났다. 공동구 안에 수용해라, 조명해라 이런 식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근데 25회 때요. 조명 예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동그라미 통지해야 되는데 신문에 공시해야 한다. X. 밑에다가 공고 X. 광고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도 틀리죠. 개별적으로 조명 예정자의 각각 기관에 따로따로 통지해야 되는 거지. 일괄적 공고만 하고 끝난다. 그건 안 된다. 겁니다. 공고가 아니고 개별 통지다. 그럼 조명 예정자는 이렇게 통지를 받으면 이제 공동관에 조명해야 되죠. 자, 그리고 조명 예정자는 공동구가 이렇게 설치되어 가지고 이 바깥에 있던 전선로, 수도관, 가스도관 따로 설치되어 있던 거 공동관으로 옮겨가죠. 그럼 바깥에 있던 건 어때요? 정해진 기간 내에 철거하고 도로는 원상회복하고, 그렇죠? 자, 하수도관을 저쪽에 따로 묻어놨는데 공동구 설치하면 공동구를 옮겨갔잖아요. 그럼 옛날에 있던 거는 철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도로 원상회복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나온다면 이건 맞는 문장으로 나옵니다. 자, 설치는 시행자가 설치했더라도, 그럼 시행자는 사업 끝나고 나면 그거 설치하고 나가죠, 그죠? 그럼 그 공동구는 누구한테 넘겨줘요? 시장군수한테 넘겨주겠죠? 자, 아까 도로 설치 관리자가 시장군수다. 그럼 도로 밑에 공동구 설치 관리도 시장군수가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되겠죠? 그럼 공동구 관리 누가 한다? 시장군수가 관리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공동구는 여러 가지로 편리한 게 많아요. 특히 우리 신도시 같은 데 가면 어때요? 신도시, 신시가지 가면은 길가에 전봇대, 전선줄 하나도 안 보이죠, 그죠? 전부 도로 밑에 공동구 속에 다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 편리하지만 그 대신에 그 공동구 안에다가 전선로, 수도관, 가스도관, 위험한 시설, 중요한 시설 한 곳에 다 집어넣다 보니까 혹시 사고가 나면 엄청 큰 피해가 나요. 그래서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서울 저 서대문에서 종로도 가는데 지하 통신구에 불이 나가지고 며칠 사이에 수백억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거 나오죠, 그죠? 강북에 지하 전력구에 불이 나서 며칠 동안 불타고 있다 막 이런 게 뉴스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자, 안전관리계획 몇 년마다? 5년마다. 이게 시험에 2번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얼마마다? 1년에 1회 이상. 자, 요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 이거 2번 나오고 이거 1번 나왔어요. 안전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이 자리에 3년마다 하면 틀리겠죠.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관리비. 아까는 설치비였죠. 설치비는 시행자하고 조명 예정자가 부담했죠. 이번엔 관리비입니다. 이제 들어가서 조명하고 있는데 조명하면서 관리비를 수시로 내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부담한다? 조명자. 아까 설치비는 처음에 설치할 때니까 조명 예정자가 부담했는 거고 관리비는 들어가서 조명하고 있으면서 조명자가 부담하겠죠. 그죠? 근데 처음에 설치할 때 설치비 안 냈던 자가 나중에 이 공동구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설치비 부담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조명할 때는 이자는 옛날에 설치비 안 냈으니까 설치비 대신에 조명료를 내죠. 관리비는 물론 나중에 당연히 내고 새로 들어오는 거니까 조명료를 내야 됩니다. 설치비 대신에 내는 거죠. 조명료. 그러면 이자가 들어올 때는 관리자 허가받고 조명료 납부해야 됩니다. 자, 바로 밑에 적어봐요. 위반. 1천만 원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아까 위에서 벌칙이 하나 있었죠. 아까는 아예 공동구에 조명하지 아니한 자죠. 그자 하고 여기는 공동구 조명하기는 했는데 설치비 안 내려고 몰래 조명한 자고 조명료 안 내려고 몰래 조명한 자 누가 더 나빠요? 아예 공동구에 설치 안 하고 따로 설치한 자하고 공동구에 설치하기는 했는데 조명료 안 내려고 허가 안 받고 몰래 들어온 자고 누가 더 나빠요? 여기서 더 나쁜 거는 무슨 도덕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회 질서에 어느 게 더 나쁜 영향을 미쳤냐 겁니다. 공동구 있는데 공동구 소용 안 하고 따로 이렇게 설치하면 더 질서에 나쁜 영향을 미치죠. 그게 더 큰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건 2년 2천만 원이고 요거는 어쨌든 공동구에 들어가긴 들어갔잖아요. 단지 돈 안 내려고 들어간 거죠. 그죠? 요거는 1천만 원 과태료고. 그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두시면 절대 안 틀린다. 나중에 여러분 요약집에서는 두 개를 줄을 딱 연결해 두세요. 그래서 벌칙을 같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래 놓고 이거 도시계획시설 장기간 미집행부지 매수청구. 자, 이게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옛날에 자, 제 친구가 저 도시 외곽 지역에 자기 아버님이 이렇게 땅을 넓게 가지고 그죠?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생일이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놀러를 갔더니만은 집이 여기서 한쪽에 만큼 있고 바깥에가 이렇게 아주 널찍한데 전부 담장을 쳐놨어요. 그리고 여기 전부 포도 과수원을 하고 있어요. 과수원을 이렇게 담장을 쳐놓는 게 다른데 그래서 근데 집은 또 오래돼가지고 낡아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집을 새로 지으려고 건축허가 신청하니까 시장 군수가 구청장이 불허가 처분하더라고요. 근데 왜 불허가 하냐 하고 물어보니까 여기 도로 예정지다. 이 도로 날 때까지는 건축허가 못 내준다. 이렇게 돼요. 그 도로 날려고 옛날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도로 설치할 때까지는 건축허가 못 내준다. 그러면 빨리 도로 설치해준지 관리계획 도대체 언제 결정된 거니까 13년 전에 결정됐다. 자, 그럼 어때요? 관리계획 결정해놓고 오랫동안 도로를 설치하지 않고 있죠. 건축허가도 안 내주고 있죠. 그러면 이 소유자 입장에서 어때요?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침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건축허가도 안 내주고 도시계획시설 설치도 빨리 안 해주고 그럼 이런 땅을 뭐라 그래요?
도시계획시설 장기간 미집행 부지라고 해요. 이 땅이 지목이 되거든요. 지목이 되면 건축 가능한 땅이죠. 근데 건축허가도 안 내주고 도시계획 시설 설치도 오랫동안 안 하고. 이런 땅이 전국에 많았다 이겁니다. 전국에 뭐 하겠다 해놓고요. 오랫동안 사업 안 하면서 건축허가도 안 내주고 이런 땅이 전국에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다 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가지고 헌법 불합치 판정,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 그래서 법을 새로 보완하도록 그래서 만든 법이 이 법입니다. 이 국토의 계획, 이 법이 옛날에는 도시계획법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법이 문제 있다 해서 그래서 이 법을 새로 만들면서 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제가 책은 몇 페이지로 가야 되죠? 그거 27페이지. 27장. 2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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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까? 예. 자, 이 땅을 뭐라고요? 도시계획 시설, 장기간 미집행 부지. 그래서 이 법을 새로 만들면서 자, 그러면 지목이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억울하잖아. 원래 건축 가능한 땅인데 건축허가도 안 내주고 시설 설치도 빨리 안 해주고 억울하잖아. 그런 방법으로 여기 소유자가 관할 시장 군수에게 내 땅 사가시오. 응? 이 땅 팔려고 하니까 팔리지도 않는다. 왜? 땅 팔려고 내놓으니까 건축허가도 건물도 못 짓는 땅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살려 한다 겁니다. 그럼 나는 돈이 필요한데 꼭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시장 군수 보고 내 땅 사가시오 할 수 있다. 사가시오. 이걸 뭐라고요? 매수 청구. 자, 앞으로 공법에 매수 청구 그러거든 사가시오 이러면 됩니다. 사가시오 제도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그게 뭐죠? 도시관리계획 3번을 결정하면 그 기반시설이 도시계획 시설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계획 3번 결정하는 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몇 년? 10년.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누가?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억울하잖아요. 그죠? 건축물 지을 수 있는데 못 짓겠으니까. 그럼 내 땅을 사가시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목이 잡종지, 지목이 전답, 과수원, 잡종지 이런 거는 원래 건축 못하는 땅이죠. 그 사람은 억울한 거 없죠. 그죠? 그 자는 매수 청구할 수가 없어요. 지목이 대인. 자, 지목이 만약에 전이다. 그럼 10년 지나도록 사업 없으면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 농사 지으면 되잖아요. 억울할 거 없잖아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10년이 지났지만은 10년 지나도록 사업 없지만 얼마 전에 시행자가 정해지고 공사계획, 즉 실시계획 작성해서 행정청으로부터 인가까지 받았다. 그럼 실시계획 인가가 받았다면 그 사업 들어갈 거죠. 그 상태에서는 매수 청구할 수가 없다. 원래 10년 지나도록 사업 없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실시계획 인가가 났을 때는 10년 지났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자, 여기는요, 보세요. 요 문장 속 벌써 몇 번 나오죠? 구석구석이 막 문제 지뢰받칩니다. 그죠? 여기는 완벽하게 해야 돼요. 요게요. 예. 좀 옆에 눌러보시면 누르시면 예. 마우스가 있어요. 요걸로, 예. 마우스, 마우스 지금 팽이 눌러가지고 마우스, 예. 마우스를 자, 누가 매수 청구할 수 있으세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 시장 군수에게. 그럼 시장 군수가 매수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하면 시장 군수가 매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수 의무자입니다. 그런데 시행자가 혹시 정해졌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정해졌다. 그때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그럼 결국 시장 군수 또는 시행자에게. 시행자가 없을 때는 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하고 시행자가 따로 정해졌을 때는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한다. 이 자를 뭐라 그래요? 매수 의무자. 자, 그러면 시장 군수가 매수 청구 들어오면 매수를 하는데 매수 대상이 어떻게 돼요? 지목이 대인 토지. 그죠?
지목이 대인 토지 있으면 매수 청구하는 거죠. 근데 지목이 대인 토지 위에 이걸 매수 청구하는데 그 위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있다. 그럼 이것도 포함한다. 그럼 내 땅 사가면서 건축물도 함께 사가시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건축물 정상을 포함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27회 때 건축물은 매수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다. 이렇게 문제 나왔어요. 자, 그럼 매수 의무자가 누구였죠? 시장구수 또는 시행자였죠? 그럼 매수 청구를 받으면 6개월 내에 매수 여부, 매수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주죠. 근데 뒤에 시장군수는 뭐냐? 아까 시장군수가 매수 의무자면 소유자에게만 알리면 돼요. 근데 매수 의무자가 만약에 시행자라면 소유자에게도 알리고 시장군수에게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수하겠다고 만약에 결정해서 알렸다면 그 알린 날로부터 2년 내에 매수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외울 건 뭐죠? 여기 6개월 2년 아래 위로 줄을 딱 연결하세요. 6개월 내에 매수 여부 알리고 알린 날로부터 2년 내에 매수한다. 6개월 2년이죠. 이 자리에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6개월 내에 알린다는데 그 자리에 2년 내에 틀렸다. 왜 그런 문제 낼까요? 여기 있는 2년하고 헷갈리라고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6개월 2년, 요걸 6개월 2년. 여기 2년 틀리고, 3개월 틀리고. 자, 근데 밑에 2년 내에 매수한다는데도 1년 내에 틀렸다, 3년 내에 틀렸다, 2년 이내에 맞다. 시험에 요거 하나 가지고 시험에 6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많이 써놨지만 6개월 2년 외우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매수 청구 들어오면 매수 의무자하고 매수 청구자, 토지 소유자하고 매수하는데 서로 협의 매수예요. 협의 매수하는 걸 시가로 매수한다 그래요. 협의 매수 안 되면 토지 수용인의 재개발자 매수하는 겁니다. 그럼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국계법으로 정한 것 외에는 공시법을 준용한다. 이 공시법이 뭐죠? 우리 토지 수용할 때 옛날에는 토지 수용법 그랬죠. 근데 지금은 토지 수용법을 안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말해요. 그걸 줄여서 공시법이라 한다고 합니다. 뒤에 가면 오늘 저 뒤에 가면 자세히 합니다. 국계법 외에는 공시법을 준용한다. 자, 매수 방법. 자, 매수 청구 들어갔을 때 두 가지입니다. 매수 여부. 여하는 거는 매수하는 거죠. 부하는 거 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첫 번째는 매수하는 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매수 거부하는, 매수 안 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를 나눠보자. 자, 매수하기로 했을 때는, 매수 청구 들어왔는데 6개월 내에 매수하겠다 결정해서 알렸다 이겁니다. 그럼 매수하겠다 알렸으면 알린 날로부터 다시 2년 내에 매수해야 되는 거죠. 그럼 소유권 가져가는 대신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대금 지급 방법은 원칙은 현금 지급입니다. 예외로 채권 지급. 채권 지급이 뭐죠? 외상으로 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시장 군수가 매수 청구 들어왔는데 부득이하게 매수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시군에 재정의 여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좋다. 그럼 사기는 살 테니까 현금 대신에 채권으로 받아야 돼? 채권으로 받을래? 즉 사기는 살 건데 나중에 지금 원금에다 이자 계산해서 나중에 받아라 이겁니다. 그럼 소유자가 좋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채권으로 할 수 있다. 자, 토지 소유자가 원할 수도 있죠. 가서 뭐 설득을 하는 거죠. 그죠? 사기는 살 건데 우리 또 여유가 없으니까 나중에 원금해서 이자 계산해서 나중에 받아라. 좋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 채권 이름이 뭐죠? 도시계획 시설채권입니다. 자, 국가에서 진짜 국가지에서 돈 빌린 게 채권인데요. 보세요. 여기 도시계획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빨리 설치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이 도시계획시설 채권입니다. 이건 지방채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입니다. 자, 그러면요.
원하는 경우 말고 또 한 가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금액이 자 그러면 만약에 3천만 원 초과하면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지급해야 돼요. 그럼 초과 금액은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채권으로 지급하는 건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 즉 시장 군수일 때만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럼 지자체 밑에다 시행자 X, 시행자는 채권 지급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되어 있다. 아까 매수 의무자의 시행자도 있었죠. 근데 시행자는 채권 지급 못한다. 반드시 현금 지급해야 됩니다. 현금하고 채권이 있는데 지자체만 채권 지급할 수 있고 시행자는 채권 지급 못하고 반드시 현금 지급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요. 시험 문제 지방자치단체는 채권 발행할 수 없다. 틀렸죠. 지자체는 채권 발행할 수 있죠. 그죠? 시행자는 못하지만. 자, 지방공사나 주공은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지방공사 주공은 안 되죠.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이지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자는 채권 지급 못한다. 채권 지급은 지자체 중에 시장 군수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세요. 문제는 뭐 부지기수 나와요. 자, 그럼 채권으로 지급했으면 언젠가는 갚아야 되죠. 상환해야 되죠. 상환 기간이 10년 이내입니다. 요거 하나 가지고 문제 6번. 여기 공법책 뒤지면요. 어떤 데는 몇 장이 넘어가도 한 문제도 안 나오는데 여기는 요거 하나 가지고 6번. 자, 그래서 우리 공법에 채권이 크게 4개 나와요. 여기 도시계획 시설채권, 개발법에 가면 토지상환채권, 도시개발채권, 주택상환사채 4개가 나옵니다. 그 상환기간 나중에 다 이제 외우게 되는데 나중에 그거 싹 비교해서 도표를 다 내드려요. 지금 지나가면서 한번 강조만 해놓고 나중에 묶어가지고 한 번에 싹 다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꼭 외워야 된다. 도시계획 시설채권은 상환기간이 10년이네. 자, 그 다음에 매수, 가격 매수 절차 아까 한번 나왔죠. 협의 매수하다가 안 되면 토지소유인의 재개받는 그 절차. 국계법이 정한 것 외에는 공시법에 따른다. 근데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틀렸어요. 이거는 공시법은 뭐죠? 공시법에 따른다는 밑에 갈로 해서 시가로. 공시법에 따른 건 시가입니다. 시가. 그럼 시가는 뭐죠? 협의 매수하는 겁니다. 매수 의무자하고 매수 청구자하고 서로 협의해서 가격 협의가 도저히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 위원들이 재결을 해서 결정한 대로 하죠. 그러면요,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어느 게 더 가격이 싸요? 공시지가가 더 싸죠. 시가는요, 소유자가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공시지가는 법에 정해진 대로만 딱 받는 거죠. 근데 공법의 공시지가는요, 법 위반자입니다. 아시죠? 무조건 법에 정해진 공시지가를 후려쳐가지고 막 받는 거는 법 위반자에게 보통 공시지가예요. 그죠? 근데 이건 법 위반한 거 아니죠? 그래서 시가로입니다. 공시지가로 한다 틀렸다 하시면서. 저 농지법에 가면 공시지가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법 위반자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도 하나하나 안 해도 되세요. 자, 그리고 발행 절차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거든요. 그럼 지방자치단체 살림에 관한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정부 살림 사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살림 사례인데 지자체 살림 사례에 관한 법이 지방재정법이거든요. 이건 지방채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요거 두 개가 책에는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같이 묶은 이유는 비교해서 같이 외우라고. 그럼 매수 절차는 공시법,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요약집이 그죠? 기본서보다 편리한 점은 기본서는 막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뒷페이지 넘어가 있고 찾기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바로 근처에다 딱 붙여놨어요. 서로 비교해서 같이 외우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매수하는 경우였죠. 이번엔 매수 여부할 때 매수하지 않는 경우, 매수 거부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처음에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의무자 시장 군수가 6개월 내에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해서 알렸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매수하지 않겠다고 결정해서 알렸어요. 매수 거부죠. 또 하나는 매수하겠다고 결정해서 알려놓고 2년 될 때까지 매수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매수 거부죠. 그죠? 처음부터 매수하지 않겠다고 알렸거나 매수하겠다 알려놓고 2년 될 때까지 매수하지 않거나 이게 매수 거부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10년 되도록 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이지만 건축물 일체 못 지었죠. 근데 10년 지나가지고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매수 거부 통지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거부됐을 때는 지을 수 있기는 한데 너무 큰 건물 지으면 안 돼요. 왜? 아직까지 도시관리계획이 살아있거든요. 언제 나중에 도시계획 시설이 들어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때 철거를 대비해서 일정한 규모 이하 어떤 건물? 자, 여기 보세요. 3층 이하 단독주택, 3층 이하 1종 건설, 3층 이하 2종 건설. 왜? 너무 큰 건물 지어놓으면 나중에 사업 들어올 때 보상하기가 힘드니까 이 정도만 지을 수 있다. 근데 이걸 지을 수 있는데 그냥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허가 받아서, 자 보세요. 10년 지나도록 사업 없어가지고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거부됐다 이겁니다. 그럼 다음에 건물 지을 수 있는데 허가 받아 지을 수 있죠. 근데 시험에는 이런 경우에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해서 틀렸다. 시험에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때도 허가 받아야 돼요. 3층 이하 단독주택이 되죠. 근데 21회 때 4층 이하 다세대주택. 4층은 3층이 아니잖아요. 그죠? 안 돼요.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죠. 안 돼요. 자, 그리고 단독주택 중에 우리 건축법에 단독주택 하면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4개가 있어요. 근데 그야말로 단독만 돼요. 다중, 다가구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단독만 돼요. 그래서 다중, 다가구, 공간은 제외한다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2층은 3층이 하니까 맞지만 다세대는 공동이니까 안 되죠. 그죠? 안 돼요. 그 다음에 3층 이하 2종 건설도 되는데 2종 건설 가운데 단란주점, 안마실에서 노래 연습장, 다중생활에서 이런 건 안 돼요. 자, 그러다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고 20년 될 때까지 사업 시행이 아니 되면 20년 다음 날에 옛날에 도시관리계획의 효력을 잃는다, 실효합니다. 언제 실효하죠? 20년 다음 날이죠. 20년 되는 날이 아니고 20년 다음 날이죠. 그죠? 다음 날 실효한다. 자, 그러면 20년 다음 날부터 토지 소유자는 가서 건축허가 신청하면 건축허가 해줘야 됩니다. 자, 공무원들이 그거 안 된다 그러면요, 20년 지났잖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실효됐으니까 나는 건축허가 신청 허가해달라면 허가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했는 거를 물론 실효되면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 관리계획이 실효됐다면 고시해야 돼요. 누가 고시합니까? 이때 시장 군수가 고시한다 이러면 안 된다. 아까 매수 의무자는 시장 군수였죠. 근데 실효 고시는 누가?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왜 그렇습니까? 매수 의무자 시장 군수가 계속 여기 주인공으로 나왔지만요.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고 결정하면 결정권자가 누구죠? 국장 아니면 시도의사죠. 그럼 그거 관리계획 실효됐다는 것도 누구? 결정권자가 실효 고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 시도의사입니다. 여기서 공부 좀 했던 사람들이 잘 속아요. 공부했던 사람들이 여기 계속 매수 의무자 시장 군수는 있고 시장 군수 고시한다면 덥석 맞다고 동그라미 쳐요. 그러면 안 된다. 왜?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실효 고시도 하는 거다. 그래서 국장 시도의사가 고시한다. 이렇게 하시대요. 자, 그럼 여기까지를 이렇게 쭉 적어놨지만 결국 요겁니다. 10년, 6개월, 2년, 20년. 요거 4자를 외우면 돼요. 10년 내에 사업 시행 없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시장 구수 또는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매수 의무자는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린 날로부터 2년 내에 매수해야 한다. 그럼 이때 매수하는 경우하고 매수 거부하는 경우하고 두 개로 나누고 20년 되도록 사업 없으면 20년 다음 날 실효한다. 10년, 6개월, 2년, 20년. 자, 그 모든 걸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요거 4개는 외울 수 있죠. 10년, 6개월, 2년, 20년.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문제가 부지기수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통해서 자꾸 연습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방의회 해제 권고 뭐 이런 거는 그죠? 가끔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아직까지 안 하시고 다음에 천천히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래 놓고, 자, 기반시설 도시관리계획 3번입니다. 관리계획 3번 결정해서, 기반시설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그게 도시계획 시설이 되죠. 그럼 그 관리계획 3번을 다른 말로 도시계획 시설계획이라 그래요. 그럼 관리계획 3번을 국장이나 시도에서 결정하는 행위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 그래요. 그럼 그 관리계획 내용대로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관리계획 3번 때문에 나온 거죠. 그죠? 자, 보세요. 대구에 지하철 3호선을 건설한다. 이러면은 대구시장이 도시관리계획 3번을 결정하면 그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에요. 그럼 그 내용대로 지하철 건설하는 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정의가 뭐죠?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꼭 설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도 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이거 국계법으로 합니다. 국계법으로. 그럼 이거는 국계법으로 하고, 자, 도시관리계획 4번이 뭐죠? 도시개발사업계획, 정비사업계획. 도시개발사업은요, 이거 신도시 만드는 거, 신시가지 만드는 거. 자, 여기 이 동네가 옛날에 도시개발사업을 한 거죠, 그죠? 옛날에는 이걸 토지구역 정리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이 동네에 중개사 강의하러 여기 특강하러 왔었어요. 여기 어느 도서관에, 그죠? 특강하는데 중개사 강의하러 왔는데, 그때만 해도 여기 완전 신시가지였어요, 그죠? 예. 근데 세월이 지나고 30년 뒤에 그죠? 여기 다시 강의하러 왔어요. 그러면, 요거는 도시개발법을 하고, 재개발, 재건축, 이거는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정비법을 합니다. 이 세 개를 합쳐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그래요. 결국 관리계획 3번, 4번은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다. 시설계획,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러면 시설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한 종류죠. 자, 그래 놓고 이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한번 보자. 자, 전국에 걸쳐서 도로, 공원, 학교, 철도, 각종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절차를 여기서 보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것만 하고요. 이거는 국계법 끝나고 나면 다른 법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전체 절차를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단원별로 보자 이겁니다. 자, 요거 잠깐 보세요.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절차죠, 그죠? 큰 제목만 내서 이거는 자세히 보시지 말고요. 자세한 건 좀 이따 하니까. 제일 먼저 뭐 하죠? 만약에 대구시에서 지하철을 하나 새로 건설한다 합시다. 그럼 도시관리계획 3번을 결정해야 되죠. 그게 바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입니다.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 또는 국장. 국장이 하는 거는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죠? 그럼 이게 관리계획이 결정된다. 이건 뭐죠? 지난 시간에 도시관리계획 위반 결정하는 절차 봤죠? 기주, 지입, 협심, 결공 있잖아요, 그죠? 그 절차 거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요. 자, 지하철을 건설할 것 같으면 그 전체를 하는데 공사 기간이 몇 년 걸리잖아요. 이걸 가지고 단계별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나눠서 차례차례로 진행해 나갑니다. 이걸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이걸 연차별 집행계획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름을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자, 그래서 3년 이내 시행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 3년 이후 시행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만약에 구미시에서요, 새로 하나라고 뭐 이런 사업을 한다, 몇 년 걸린다 그러면 맨 처음에 도시관리계획을 구미시장이 위반하고 도지사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구미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위반자가 수립합니다. 그 관리계획 위반자고 결정자인데요. 위반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언제까지? 처음에 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수립합니다. 3개월. 3개월이 동그라미. 그럼 3개월 밑에다가 갈로에서 적어봐요.
다른 법률 의제, 다른 법률을 의지하는 경우는 자, 그건 얼마요? 마우스를 누르시면 펜이 눌러져 있는데 지금. 여기 2년이네. 자, 다른 법률 의제 옆에 2년이네. 이렇게 2년. 원래는 3개월 이내 수립하는데 다른 법률을 의지할 때는 얼마? 2년이네. 자,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집니다. 자, 보세요. 구미시장이 관리계획 위반하고 도지사가 결정했다. 뭐 도로 건설한다.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은 위반자 있던 구미시장이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를 정해요. 자, 그러면 시장군수 같은 행정청이 시행할 수도 있지만 민간기업,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죠.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그럼 시행자는 좀 이따 자세히 하겠지만 관할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 이상 시군에 걸칠 때는 관계시장군수가, 자, 구미시하고 김천시에 걸칠 때는 시장군수가 둘이 같이 시행할 수도 있어요.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합쳐서 관할, 관계, 국도 이렇게. 근데 인천부 행정청이죠. 도시관리계획 위반자의 관할, 관계, 국도에 있었지만 시행자에는 지정시행자가 하나 더 있어요. 자, 봐요. 순서는 여기 앞에 가 있지만 실제 우리 그런 공사 사업을 공공시행자가 시장군수가 직접 도로공사하고 그런 건 잘 없죠. 그죠? 누가 합니까? 민간 기업들 중에서 시행자 지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도에서나 국장이 지정하는 자. 그럼 지정하는 자가 누구냐면 다시 민간 주체가 있고 공공 주체가 있어요. 민간 기업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주공이나 지방공사 같은 공공 주체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배울 때는 시행자하면 관할, 관계, 국도, 지정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사실은 이 지정 시행자가 가장 많아요. 이렇게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공사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걸 실시계획이라고 그래요. 여기 도시계획 시설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공사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그러고 정비사업에서는 공사 재개발 재건축 등록 공사계획을 사업시행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인가권자는 관리계획 결정권자 있죠. 결정했는 자가 국장이나 시도에서 이들로부터 인가를 받아요.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고 국장이나 시도의사로부터 인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인가를 받아야 시행자로 확정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정된 거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확정이 돼요. 근데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할 때 자기 마음대로 작성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도지사가 현대건설을 시행자로 지정했어요. 그럼 시행자 공사계획을 자기 멋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처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해 놓은 거 있죠. 그 관리계획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돼요. 그래야 인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행정법에서 인가라는 건 일종의 보충행위입니다. 원래 행정청에서 이런 계획 만들어 놓고 공사계획 만들 때는 요것에다가 추가로 보충하는 거. 그런 걸 인가라 그래요. 우리 인허가 이런 말 하죠. 그죠? 인가는 행정청에 만든 계획에 맞춰가지고 추가로 보충하는 게 그래서 해준 걸 인가라. 자, 그리고 나서 사업 시행 들어갑니다. 근데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공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 개발 사업에는 주어지지 않는 특권을 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민영 아파트 짓는다. 그럼 그 필요한 토지 협의 매수도 안 되면 강제 수용 못하죠. 그죠? 근데 현대건설이 도지사로부터 시행자 지정받아 도로공사한다. 그럼 거기에 필요한 토지는 협의 매수도 안 되면 강제 수용도 할 수 있어요. 그 주체가 현대건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자가 하는 사업이 민간 사업이냐 공공사업이냐. 도로건설은 공공사업이죠. 토지 협의 매수 안 되면 강제 수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토지 수용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권, 보호조치 특권이 몇 개가 있어요. 나중에 보시고. 그럼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럼 공사 완료 보고를 합니다. 시행자가 공사 끝났다고 보고를 해요. 그러면 시도의사가 중공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실시계획대로 공사가 제대로 됐다면 공사 완료 공고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공공시설 기속 이런 문제가 따로 나와요. 나중에 보시고. 요걸 이제 하나씩 자세히 보자는 겁니다. 자, 일단요, 도시계획 시설결정, 관리계획 3번은 결정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이었죠. 자, 시장 군수가 입안하고 도지사가 결정했으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수립? 입안자가 수립합니다. 입안했던 시장 군수가 수립해요. 관리계획 여러 가지 가운데 1번, 2번 지역기구구역은 지정하면 행위자 하는 거지 사업하는 거 아니죠. 4번의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다른 법으로 넘어가죠. 그럼 결국 관리계획 3번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언제까지? 3개월 이내. 그 관리계획 결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수립합니다. 3개월에 동그라미 두세요. 그런데 한 2년 전에 시험에 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 자 의제 동그라미, 바로 위에 법률 동그라미, 법률 위에다 다른 법률에서 의제되는 경우는 얼마? 2년. 자, 요거 한 3년 전에 시험 나올 때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공부하지. 이거는 공부를 잘 안 해요. 그죠? 공법에 하도 공부할 게 많으니까 요거는 갈로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서 교정 공부하는 요것만 공부했는데 시험은 요걸 냈더라. 그러면 그건 출제자들이 수험생들 좀 틀려달라고 일부러 문제 내는 거다. 근데 우리는 한번 문제 나온 거니까 공부해두자. 원칙은 3개월 이내 수립이죠. 근데 다른 법률 의제는 몇 년? 2년. 3개월, 2년. 두 개 줄을 딱 연결해. 그렇게 공부해요. 3개월, 2년.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자, 직접 사업을 집행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죠? 그럼 어떤 사업이든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죠? 자, 모든 사람이 내가 뭐 해보고 싶은데 제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정청에도 사업하려면 재원 조달,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뭐 철도 건설하다가 자꾸 세월이 길어지는 거는 재원이 조달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원 조달 계획이나 보상 계획이 단계별 집행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자, 여기 아까 요거요. 요게 34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의제되는 경우는 3개월이 아니고 2년이죠. 그죠? 아까 원칙은 3개월이지만 의제되는 경우는 다른 법률 의제는 2년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틀리고 요게 2년이라는 겁니다. 놔두시고.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1년, 2년, 3년. 3년 이내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이후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합니다. 근데 34회 때 5년 이내 시행사업은 1단계. 틀렸죠? 3년 이내죠. 그죠? 3년 이내 1단계, 3년 이후가 2단계입니다. 5년 이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수립 절차는 관계 행정기관장들끼리 협의하고 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해야 돼요. 보세요. 구미시장이요.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려면 재원 조달, 보상 이런 거 돈하고 관계되는 거. 그러면 시민들 대표 의견은 지방의회 의견은 당연히 의견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방의회 의견이지 주민의견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민의견은요, 저 앞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할 때, 기주지입할 때 주민의견 청취했죠. 그죠? 공고 열람하고 의견서 받고 다 했잖아요. 이거는 관리계획 결정되고 나서 내부 집행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절차 다른 거는 필요 없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주민의견은 필요 없다. 여기까지 말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시설부지 개발령, 이거는요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이게 뭔지만 알면 돼요. 아까 10년 지나도록 사업 없으면 내 땅 사가시오 매수 청구할 수 있었죠. 이거는 10년까지는 안 됐고요. 한 2년 정도입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공원 예정지라고 정해졌어요. 그 안에 어떤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그러면 공원 만들겠다고 도시관리계획 결정해놓고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공원 예정지에 대해서는 그 안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소유자가 가만히 보니까 2년이 지나도록 공원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그럼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공사 빨리 안 하네. 그럼 내가 여기다가 가설 건축물 같은 거 임시로 지어서 좀 쓰면 안 될까? 어? 자, 그러면 2년이 지나도 사업 없는데, 단계별 집행계획도 아예 수립 안 됐거나, 아니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했는데, 3년 이내 1단계 장소 아닌 곳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가설 건축물 좀 지어서 쓰자. 아니면 기존 건축물 개축, 재축 같은 거 좀 하자. 신축, 증축은 안 되고요. 자, 이걸 가지고 시장 군수에게 공원 만들겠다는 거 공원 공사 안 들어오네. 그럼 내가 가설 건축물 같은 거 임시로 지어서 좀 쓰자. 그럼 허가 신청 들어오면 시장 군수가 허가해 줄 수 있다. 그 대신에 나중에 철거할 때는 허가 신청자 부담으로. 철거비는 못 내준다. 보상은 못 해준다 이거죠. 그죠? 어차피 사업한 줄 알면서 들어온 거니까, 허가 신청자 부담으로 철거해라.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가설 건축물 등 소유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명의해야 한다 이겁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근데 이거는요, 자세히 할 필요 없는 게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충 결국은 2년 되도록 사업 없으면 2년 되도록 사업 없으면, 지금까지는 뭐지? 처음에 도시계획실 설정 장소에는 도시계획실 아닌 건축물은 일체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2년 지나도록 사업 없으면 가설 건축물 같은 거 임시로 할 수 있다. 근데 10년 지나도록 사업 없으면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20년 되도록 사업 없으면 20년 다음날 실효한다. 결국은 어때요? 2년, 10년, 6개월, 2년, 20년. 순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재는 몇 페이지 넘어가는 게 핵심 단어 몇 개로 쫙 뗄 수 있다는 거죠. 2년, 10년, 6개월, 2년, 20년.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이런 게요. 공부할 때는 머리 아프지만,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전국의 모든 공공사업에 전부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다음에 앞으로 언제쯤 돼서 거기에 뭐가 될 거라는 거 중개업자는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면 돈이 보이잖아요. 정부나 지자체가 자기를 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 법에 정해진 순서도 해야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럼 중개업자가 법을 알면 어때요? 다음에 거기에 어떤 순서로 어떤 사업이 진행될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언제쯤 땅 가격이 오르고 뭐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법이 중개업자한테 중요한 과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 합격하려면 민법이 제일 중요하고 중개업 잘하려면 공법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돈 잘 벌려면. 대학 잘 가려면 수학 잘해야 되고 회사 취직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고. 그죠? 그죠? 딱 그런 겁니다. 그럼 중개업 하려면 공법이 중요해요. 그리고 공법은 40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실제로 한 50문제 된다 봐야 돼요. 중개 실무에도 나오고 결혼에도 나오고. 그죠? 그죠? 그래서 공법은 한 50문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혼 교수님이, 자기 이거, 그죠? 안 가르쳤는데 가만히 보니까 공법이래요. 그죠? 그거 걱정 안 된다. 공법 시간에 다 하니까 안 가셔도 되고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도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법이 나온지 아직 모르니까. 그죠? 자, 요거는 다음에, 그죠? 하고 이번 텀에 생략합니다. 이거 앞으로 갔네. 예. 자, 그럼 지금 어때요? 도시계획 시설결정, 관리계획 3번을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죠. 그 다음에 시행자를 지정했죠. 시행자가 누구죠? 관날, 관계, 국도 지정이죠. 그죠? 그럼 시행자 지정을 지금부터 자세히 보자는 겁니다. 아까 원칙은 누구죠? 관날, 시장, 군수.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 군수는 관날 구역에 대하여 그러면 시장, 군수가 시행하는 겁니다. 그럼 구미시의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로공사 같은 거 원칙은 누가 시행한다? 구미시장이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관날. 근데 둘이상 시군에 걸칠 때는 구미시, 김천시에 걸칠 때는 둘 이상이면 관계죠. 관계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시행자 정한답니다. 그 협의가 성립과 불성립으로 나눌 수 있죠.
협의회가 성립하는 건 어쨌든 시행자 정한 거죠. 둘 중에 하나를 하든지 아니면 둘이 공동 시행하든지 시행자 정한 겁니다. 그럼 불성립은 뭐죠? 서로 자기가 시행하겠다든지 서로 시행하지 않겠다고 하든지 이런 경우겠죠. 그럼 만약에 그게 같은 도라면 협의 안 됐을 때 구미시 김천시는 같은 도잖아요. 서로 협의 안 되면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도지사가 자기가 시행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구미시장이 시행하시고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둘 이상 도에 걸칠 때는 자, 예를 들어서 구미시하고 대구광역시하고 걸친다. 이때는 둘 이상 도에 걸치죠. 협의 안 되면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대구시장이 시행하죠. 이런 식으로.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시행합니다. 철도 같은 거, 그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시행하죠.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지사가 시행합니다. 그럼 이거 전체를 8자로 줄이면, 6자로 줄이면 관할, 관계, 국도. 그죠? 요거 6자면 이거 전체가 다 빠지는 거죠. 근데 이거 6자를 한자로 줄이면 전부 행정청이죠. 그죠? 근데 시행자에는 여기다 비행정청, 행정청 아닌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정시행자입니다.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자. 근데 그 지정받는 자가 다시 민간주체하고 공공주체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민간주체는 현대건설이나 대구건설이나 이런 민간주체를, 그러면 도지사가 현대건설을 도로공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자가 지정시행자입니다. 이렇게 민간주체가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그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일단 면적 3분의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면적 3분의 이상, 면적의 3분의 이상을 사들여야 돼요. 소유권 취득해야 돼요. 그리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외워요? 면 3분의 2 소유하고 수 2분의 1 동의. 면 3분의 2 소유하고 수 2분의 1 동의. 조금 외우기 힘들죠?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도 나오지만 개발법에 가면 또 나와요, 이런 게. 근데 여기는 시험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봐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마디로 뭐죠? 공공주체죠. 근데 공공주체가 시행자 지정받을 때는 동의를 얻지 않아도 돼요. 여기는 시험 4번 나왔어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문제 내는 패턴을 이해를 해야 돼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는요, 여기 있는 이 동의 요건 가지고 막 외우면 머리 아픕니다. 이거 어떻게 오냐. 근데 시험은 여기서 한 번도 안 나오고 여기서 되면 뭐라고 나오면, 자, 보세요. 33회 때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AC죠, 그죠? 시행자 지정 받으려면 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아요? 이거는 공공주체죠. 공공주체가 시행 지정받을 때 동의 받지 않아도 되죠. 동의 얻어야 한다. 이게 틀린 거죠. 그죠? 동의 안 받아도 되는데. 틀렸죠? 근데 이거 시험 치고 나왔는 수험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금방 치고 나왔는 사람한테. 이거 맞나 틀렸나 하니까 틀렸다 했대. 틀렸다 그래요. 이 사람은 했는 건 맞는데 왜 틀렸냐고 물으니까요. 수 3분의 2 동의가 아니고 수 2분의 1 동의다. 그리고 면 동의가 또 여기 빠졌더라. 그래서 틀렸다. 그럼 본인 시험 칠 때는 그렇게라도 맞추면 돼요. 근데 모의고사 칠 때는 그렇게 맞추면 맞춘 게 아닙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왜 틀린지를 알아야 모의고사 칠 때는, 그죠? 공공주체는 아예 동의받지 않아도 되는데, 응? 뭐 3분의 2 있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공부할 때는요, 공공주체는 동의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 먼저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좀 공부 열심히 했는 분들은 민간주체 시행자들 발전은 면 3분의 2 소유하고 수입을 한다. 이건 참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언젠간 한번 나온다. 그게 원래 나올지 모른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한번 봐도 싫은 겁니다. 시간이 좀 됐죠? 예, 좀 쉬었다 주죠.